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정보, 담배 끊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 편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담배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요즘 연기 없는 담배를 출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필립 모리스에서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은요, 피우면서 담배 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연기 없는 담배는 옛날에 메이저리그 아시죠? 미국의 야구,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이 씹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중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피울 수는 없다 보니까 연기가 뿜어지지 않는 씹는 담배, 껌처럼 담배를 질겅질겅 씹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담뱃잎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셨나요? 담배의 역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유럽인들이 먼저 피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300년대 마야인들이 먼저 흡연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하고 탐험을 하면서 1492년도에 유럽에 전파했는데 이것이 바로 타바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은 그 벌써 유럽인들로부터 담배를 전수받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담배가 전래됐습니다. 조선에. 그 이후로 담배는 양반층은 물론 그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침투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 왕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골초왕이 아닐 수가 없죠. 구한 말에는요, 흡연율이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하지 않고 남자들이 담배만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담배만 피웠을까요? 일해서 돈을 벌면 관리들이 전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에 아시죠? 밀란이 일어나던 시기 가렴주구가 성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담배만 피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흡연 인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약 11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요. 여자는 약 2억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별 흡연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담배를 피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흡연율과 흡연 인구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남자들의 흡연율 좀 파란색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나 터키 같은 경우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40%를 넘겼고요. 특히 그리스는 여자 흡연율이 30%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담배 피우는 민족, 중국이 되겠습니다. 거의 60%대에서 지금은 50%대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여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담배를 많이 안 피우네요. 우리나라의 흡연율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남자들은 50% 이상 담배를 폈는데요. 지금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다가 지금은 정체된 상태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6, 7% 정도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담배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담배 예절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담배는요, 최초에 유래됐을 때 한국은 그 담배가 기호식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맞담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는 좀 제외입니다. 군대는 젊은이거나 장군이거나 같이 담배를 피웁니다. 왜냐하면 일종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님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해도 엄마 앞에서는 담배를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무시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엄마가 아버지보다 무섭지 않고 더 다정하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담배를 예찬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담배는 건강에는 좋지 않으나 생명에는 유리할 수 있다. 당장의 건강에는 나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생명 유지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나쁘지만 담배에서 나오는 행복물질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좀 기괴하지만은요. 어쨌든 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살아가면서 담배를 피운다. 과연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값이 그 4,500원이죠.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
60년 동안 피운다고 생각하면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9,855만 원을 소비하고 날려버립니다. 하루에 2갑 이상 피우는 골조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요. 1억 9,7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날린다는 것이고요. 어떤 연예인은요, 하루에 3갑 이상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3갑을 피운다면은 거의 3억 원 가까운 돈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갑을 피우면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인데요. 무려 에베레스트 산의 7.4배 높이를 담배로 피워서 없애는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담배의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해무익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에는 무려 4천 가지의 유해 물질과 40여 가지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일산화탄소 있죠. 연탄가스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체류탄에 사용하는 포르말데히드 있습니다. 방부제에 들어가는 나프타라민도 있고요. 로켓 연료에 쓰이는 메탄올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각종 발암물질이 있고요. 보시면요. 살충기에 들어가는 니코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이 있고요. 암모니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 살충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타르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유해 성분 때문에 그 폐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해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도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독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요, 담배 에티켓을 좀 지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허락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남한테 피해를 굉장히 주다 보니까요. 반드시 허락된 장소에서 피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나 경제와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금연할 필요가 있겠죠. 금연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남들이 보면 놀랍죠.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울 때는 흡연이고 안 피울 때는 금연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가장 쉽다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흡연이 굉장히 쉽게 접근했고 금연도 마찬가지로 가장 쉽게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한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장 쉬운 금연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약 48일 동안 금연을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흡연을 했죠. 왜 그러냐면 싸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연 후 흡연을 하게 되면요. 흡연 전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이 피우는 그런 놀라운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술을 마셔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싸움을 합니다. 그 부부싸움, 가족불화, 이런 것 때문에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흡연을 재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연 중 담배가 생각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금연 중 담배가 생각나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와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결국은 며칠 지나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연 중 담배가 생각나면 바로 피워야 된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금연 중에 바로 담배가 생각나면요, 아직 금연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연 중 가장 큰 적은요, 담배가 가장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가장 생각나는 시기는요, 흡연했던 사람은요, 매일입니다. 매 시간이고 매 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래도 담배가 유독 생각날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하죠. 그래서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볼일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운다. 굉장히 좋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운다. 굉장히 고독해 보이고 멋있죠. 그 다음에 화났을 때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화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기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담배를 피우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회사 초기에 영업기획부에서 일했는데요. 사무실에서 담배를 모두 다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업기획부만큼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 조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혜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독할 경우에 담배 피우면 멋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관계 이후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군대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담배를 좀 더 피우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핑곗거리다 생각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금연의 인생을 건다면 어떻게 할까요? 3, 40년 동안에 담배를 끊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 인생은 정말로 허망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처음부터 담배를 피는 게 낫습니다. 담배는 한 번에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끊는 경우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이 약한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된다면요. 니코틴 중독 때문에 보다 많은 니코틴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더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결국은 니코틴 양은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입담배만 하면 된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금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강암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줄이면서 피운다. 한 갑 피우던 사람이 10가치, 5가치 이렇게 피운다고 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된다. 뭐 연인을 만났을 때, 연인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아이가 생기면 담배를 끊겠다 하고 얘기들 하는데 그건 미래의 이야기죠. 결국 또 이런 분들은 연인이 생기거나 애가 생겨도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는 한 번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금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흡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흡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흡연하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흡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경우도 있겠죠. 담배값만 해도 세 갑을 피우면 3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한 건강에 손실이 오면 어떻습니까? 건강, 의료 관련된 지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자들 대부분은요. 과거에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단번에 담배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담배와의 정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고요, 담배와의 정을 끊는다.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건강보다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은 알고 계시죠?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3일 만에 포기하고 다시 피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작심삼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일을 기준으로 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봤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궁금할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사전을 찾아본다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생각났다. 그러면 바로 실행해서 담배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담배와의 정을 끊으면서요, 앞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다가 혼자 나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다가 혼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거나 그리고 몸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가 계속 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깨끗한 날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담배 끊는 것이 가장 쉽다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